안녕하세요. 경성서림의 은지입니다. 김동인의 역사소설 중에 하나인 좌평, 성충을 읽겠습니다. 백제 의자왕과 신하 성충의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193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좌평 성충 김동인 1. 그것은 봄답지 않은 암담한 봄날이었다. 들에는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새와 온갖 납이 날아드는, 말하자면 절기로는 봄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백성의 기분에는 봄답지 않은 압류가 흐르고 있었다. 백제 의자왕 16년 춘 3월. 겨우내 혹독한 추위에 얼었던 땅이 따스한 봄 기온에 녹아남에 따라서 추위를 피하느라고 방에 꾹 박혀있던 백제의 백성들도 길거리로 나다니기는 하지만 얼굴에는 음삼한 기색과 근심이 서리어 있었다. 웬만한 근심, 웬만한 수심은 모두 녹여버리는 호시절인 봄이거늘 백제 창생의 근심은 이 시절의 힘으로도 녹여버릴 수가 없었다. 그들의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국왕의 방탕과 국력의 쇠약에 겸하여 이 백제의 쇠약을 호시탐탐 기다리는 신라나라의 태도가 그들의 근심의 근원이었다. 지금 왕, 선왕인 무왕의 아드님은 지극히도 담략과 패기가 있는 분이어서 그 등극 초에는 백제의 창생이 그야말로 이 명군의 앞에 삼국 통일의 대업이 이루어지리라고까지 믿었던 바였다. 이 현철하고 용감하고 자비한 왕은 등극 초에는 극력으로 국력 양성과 국토 확장에 힘을 써서 인방 신라 같은 나라는 백제의 병합이 되지 않나 생각 키울만 하였다. 신라의 변방은 모두 이 왕에 정복한 바 되어 미후 대하성 등 신라의 거성이 모두 이 왕에게 항복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업적이 10년이 넘으면서부터는 왕은 인제는 안심을 한 탓인지 차차 안일에 빠지게 되었다. 삼천 후궁을 데리고 만날 큰 연회를 열고 혹은 사냥을 하고 여기 침략한 왕은 인젠 국사도 돌보려 하지도 않았다. 왕정이 차차 흐리게 되었는지라 국력도 자연히 쇠약하게 되었다. 왕이 현철하기 때문에 숱한 욕을 보고도 감히 대항할 생각을 못하던 신라는 백제의 왕도가 차차 흐려가는 기회를 타서 복수전의 준비를 차리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신라에도 태종 무열왕이 등극하고 명장 김유신 등이 속출하면서부터는 이제는 깔보지 못할 형세인데다가 더욱이 복수의 일념까지 강하게 되었으니 백제의 마음 있는 자는 물론 근심치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나날이 연락만 즐기고 왕도는 돌볼 생각도 안 한다. 이렇기 때문에 백제의 민심은 전전긍긍하였다. 춘3월 좋은 시절이지만 백제 백성들의 얼굴에서는 겨울의 음산한 기분이 그냥 사라지지 않았다. 인심은 흉흉하고 암담하지만 그래도 시절은 봄이라고 복사꽃, 살구꽃이 민가의 울 넘어서 찬란한 빛을 자랑하고 있다. 그 꽃들을
음산한 낯으로 바라보면서 말곶비를 채며 가는 사람. 그는 이 백제의 재상 성충이었다. 약간 부는 꽃바람에 나부끼는 백발을 성가신 듯이 왼손을 들어서 쓰다듬으면서 말을 재촉하여 대궐로 간다. 주색에 빠진 왕께 마지막 충간을 하여 보려고 입거라는 길이었다. 그새도 누차 가나여 보지 않은 바는 아니었지만 오늘은 최후의 역간을 하여 볼 결심으로 입거를 하는 길이었다. 역간을 하여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자기의 이 늙은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려 이미 가족과도 작별을 하고 자식에게는 뒤탁까지 하고 집을 떠난 것이었다. 지금 입거리 최후의 길, 만약 인군으로서 자기의 간을 용납하여 주면 이에 더 기쁜 일이 없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이 길이 마지막 길이로다. 나부끼는 꽃까지도 마지막 구경이로다. 이 에마의 안장도 마지막이로다. 밝은 1월도 마지막이로다.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목숨이 아깝기는 무엇이 아까우랴만. 그래도 이 길이 마지막인가 하면 쓸쓸한 심사는 억제키 어려웠다. 적적한 눈을 들어서 꽃빛을 보는 재상의 눈에는 엷은 눈물의 흔적까지 있었다. 상감마마. 그날도 좌우의 궁녀를 느리고 연락에 잠겨있는 왕의 어전에 성충은 꿇어 엎드렸다. 상감마마. 비오듯 쏟아지는 눈물. 좌평. 참 잘 왔소. 마침 무경하던 때. 잘 왔다 하나 내심으로는 귀찮다는 기색이 분명하였다. 이 잔소리 잘하는 재상이 또 무슨 귀찮은 소리를 하려 함인가 하는 기색이 분명하였다. 상감마마. 누구 좌평에게 술을 따라라. 상감마마. 좌평. 자, 이 꽃 피고 새노래하는 시절에 술이나 한 잔 봐도. 궁녀가 따라가지고 성충의 앞에 갖다 놓는 술. 성충은 눈을 들어서 궁녀를 흘겼다. 그 서슬에 뒤로 물러가는 궁녀를 버려두고 이번은 눈을 왕에게로 돌렸다. 상감마마. 그러나 이 늙은이의 잔소리를 미리 짐작하는 왕은 피하려 달려들었다. 왕은 성충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였다. 취해. 누구 무릎 좀 가져오너라. 그러고는 마치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듯이 그 자리에 드러누울 준비를 시작하였다. 궁녀 한 사람이 빨리 무릎을 왕의 머리 아래로 받치려고 하였다. 성충은 왕의 내심을 뻔히 안다. 요 맞술로는 왕은 이렇듯 취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성충 자기를 피하기 위하여 취한 채 하는 것이었다. 성충은 무릎 걸음으로 왕에 가까이 나아갔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바야흐로 왕께 무릎을 바치려는 궁녀를 떼밀었다. 노부의 무릎, 더럽고 뼈투성이지만 충성의 무릎이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무릎을 왕의 머리 아래로 뒤밀었다. 한 각, 두 각. 고요한 전내에 왕께 무릎을 바치고 단연히 꿇어 앉아 있는 늙은 재상. 머리에는 1000가지, 10,000가지의 생각이 왕래하였다.
돌아보건대 이 인군의 통솔 아래 미우성이야 신라 40여 주를 정벌할 때에 하늘 아래 이 인군을 당할 자 어디 있었느냐. 항복치 않으면 치고 치면 반드시 이기는 전순군의 통수자로서의 이 용감하던 인군. 강대함을 자랑하던 신라도 이 인군의 지휘도 아래는 마치 수레를 반항하는 당랑과 같지 않았던가. 온조대왕 건국 이래 700년에 가까운 백제가 이 왕의 초년만치 혁혁하였던 때가 언제 있었느냐. 그렇던 왕의 오늘의 이 난정은 어떠하냐. 지금 신라는 호시탐탐 복수전을 꾀하고 있고 당나라까지 신라와 연합하여 변방을 침략할 기세가 보이는 이때에 고광은 국사를 잊고 오로지 주색에만 잠겨 있으니 마음 있는 자 어찌 가슴 아프지 않으랴. 인군도 사람인 이상에는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오히려 예사일 것이다. 신하된 자가 이런 때에 인군께 역관하여 인군으로 하여금 길을 돌게 하지 못하면 신도를 다하지 못하는 배다. 지금 백제의 조정에는 적지 않은 수요의 신하가 있다. 하지만 신도를 다할 만한 신하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 이런 때에 임하여 선한 척부터 받은 그 큰 은혜에 보답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미 늙은 몸. 언제 죽더라도 아깝지 않은 몸. 바치자. 나라와 인군을 위하여 바치자. 이 늙은 머리를 백제의 주춧돌을 삼자. 널따란 전내에서 왕께 무릎을 바치고 고요히 앉아있는 늙은 재상의 얼굴에는 다시금 결심의 빛이 나타났다. 왕은 누차 눈을 뜨려 하다가는 다시 잠든 채하여 버리고 한다. 아, 왜 이렇듯 왕은 나를 꺼리느냐. 자기인들 평안하기를 싫어하며 놀기를 싫어하랴. 어이에 맞추어서 더욱이 총애나 사면 일신상해야 오죽 평안하랴.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어이에 거슬리는 일을 하려는 것은 오로지 나라를 위함이요 인군을 위함이거늘 인군께서는 왜 이다지도 자기를 꺼리시나. 또 한각, 두각. 그냥 성충이 지키는지라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왕께 그래도 무릎을 그냥 받치고 있는 재상. 발이 저리고 오금이 쏘았다. 늙은 몸 가만 누워있을지라도 사지가 쏠 것이거늘 이렇듯 꿈쩍을 못하고 있으니까 인제는 온몸이 거의 쓰지 못할 만치 저리다. 그러면서도 그냥 꿈쩍을 않고 있는 이 마음을 인군께서는 왜 몰라주시나.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돌던 눈물은 드디어 눈시울에 맺혔다. 맺혔던 눈물은 툭 떨어졌다. 성충은 깜짝 놀랐다. 눈물이 왕의 이마에 떨어진 것이었다. 순간 왕이 벌떡 일어났다. 아직껏 깊이 잠든 채 하던 왕이 한 방울 눈물에 벌떡 일어난 것이었다. 일어나는 순간 소매를 들어 이마를 닦았다. 액, 더러워! 펄떡 놀라서 물러앉는 늙은 재상을 흘기는 왕의 눈자에는 무서웠다. 더러워! 비즙을! 상감마마. 그래, 내게 비즙을? 상감마마. 누구 없느냐? 소시할 물을 가져오너라. 이 소란에 궁녀 몇이 전내로 달려왔다. 소시할 물을 가져오너라. 좌평이 비즙을 내게 뿌렸다. 이 더러운 괘씸한. 상감마마, 비즙이 아니오라 소시 내 눈물이옵니다. 소시할 물을. 궁녀에 갖다 바치는 소세물에 왕은 더러운 듯이 얼굴을 활활 씻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서서 내전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인제는 최후의 길밖에 없었다. 인제 인군을 놓쳤다가는 다시는 인군은 자기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쳤다가는 이왕께 다시 간할 기회가 없겠는지라 이 마지막 기회는 결코 놓쳤다가는 안 된다. 예사로운 간을 왕이 듣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방도를 쓰려던 그 방도를 쓸 밖에 도리가 없었다. 성충은 한 걸음 뛰었다. 떨치는 왕의 소매를 꽉 붙들었다. 상감마마. 에잇! 상감마마. 잠깐만. 소매를 놓으오. 못 놓겠습니다, 상감마마. 잠깐만 앉읍시오. 누구 좌평을 끌어내라! 왕명의 좌우로 모여드는 궁액들에게 성충은 몸을 틀어서 돌아보며 고요히 호령하였다. 물러거라. 이 늙은 재상의 위세에 주춤하는 궁액들을 깔보며 성충은 몸을 일으켰다. 상감마마. 일어선 성충, 말로는 상감마마 하나 억압하는 태도였다. 상감마마, 잠시 진정하시고 소신에 주상하는 바를 들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니, 소신의 주상이 아니오라 선묘 전하의 유탁에 의지하온 선묘의 유지를 소신이 대언하는 배옵니다. 선묘 대점시에 소신을 완해에 소치하시고 소신께 상감마마를 부탁하시던 그 유탁을 상감마마도 기억하실 것이나 천추만세 후에 이 성충을 나로 알고 의지하고 믿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의론해라 하시던 유탁 상감마마는 벌써 잊으셨나이까. 그 거룩하신 유탁에 의지하여 오늘 소신이 주상하옵는 말씀 이는 소신의 주상이 아니오라 선묘의 어명이옵니다. 상감 정신을 차립시오. 온조대왕 이래로 700년간을 온전히 물려내려온 이 사직이 바야흐로 위태롭지 않습니까? 이 사직 여차하는 날에는 상감은 무엇으로써 사죄를 하시렵니까? 술을 삼갑시오. 계집을 삼갑시오. 정신을 차립시오. 신라의 군비를 경계할 줄을 아십시오. 당적을 방비할 꾀를 차리십시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았다가는 하늘 천추에 남기리다. 충신의 중언을 쓰다 마십시오. 위헌이 서서 왕을 호령을 한 뒤에 성충은 뒷걸음쳐 물러서 다시 꿇어 엎드렸다. 상감마마. 할 말을 다 한 뒤에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감마마. 상감마마. 눈물만 비오듯 하였다. 성충은 드디어 왕옥에 갇힌 바 되었다. 용안에 콧물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제일 죄목이었다. 왕령을 거슬렸다는 것이 제2 죄목이었다. 신하의 도리로 왕을 호령하였다는 것이 제3 죄목이었다. 이 태평성대에 요망스러운 소리를 하여 민심을 소란케 한다는 것이 제4 죄목이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성충을 옥에 내린 뒤에 인제는 더 역간을 할 신하도 없는 시원한 천지에서 왕은 더욱더 주색을 즐겼다. 마음에 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신하도 없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간한 대자 마이동풍이며 효력이 없는 간을 한 뒤에는 제 몸에 재앙이 내리겠는지라 모두들 입을 봉해버렸다. 그러고는 이 난륜의 왕을 피하기 위하여 조정을 떠나서 농사나 벗을 하였다. 이리하여 인제는 차차 충신을 떠나는 조정에서 왕과 소인배들이 제멋대로 놀아나서 조정은 난잡함이 되고
암담한 기분은 온 백제를 덮었다. 이 옥에 갇힌 성충, 왕의 노염을 사기 때문에 받은 악형으로 인하여 찢어지고 부서지고 부러진 늙은 몸을 옥 안에서 천천히 굴면서도 그래도 국사는 잊을 수가 없었다. 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나날이 창성해가는 신라와 나날이 위축해가는 백제인지라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때를 방비할 자 누구냐? 이때에 임하여 이 국운을 그래도 버티어 볼 자 누구냐? 몸과 마음이 너무도 아프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도록 쇠약한 성충이었다. 늙은 몸에 받은 외부적 상처와 아울러 불면불식으로 말미암아 받은 생리적 쇠약까지 겸한 위에다가 심노까지 합친지라 이제 다시 생명이 유지되기는 가망도 없다. 어차피 수일 내로 죽을 몸. 단지 그래도 마음에 꺼리는 바는 만국 유신이 되리라는 근심이다. 온몸이 쑤신다. 부서진 뼈의 마디마디가 숨 쉴 때마다 버걱버걱한다. 이 고통 아래서 망연히 창으로 우러러보면 그래도 봄이라고 창틈으로 멀리 꽃가지가 보인다. 봄. 아, 백성의 마음에는 언제나 봄이 이르려느냐. 3.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른다. 오간에서 지내는 날은 짧은 듯하고도 길고 긴 듯하고도 짧아서 밝았다가는 어둡고 어두웠다가는 도로 밝는 날이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지. 그 어떤 날 아침 성충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부석부석 몸을 일으킬 때에 부러진 다리뼈가 가죽을 버티어 유난히 두드러진다. 몸을 일으킨 성충은 겨우 부비적부비적하여 북향으로 돌아앉았다. 그리고 잠시 합장을 하고 있다가 간신히 꿇어 엎드려 절을 한 뒤에 자유로이 움직이지 않는 팔을 겨우 써서 어떻게 자기의 속옷을 벗었다. 그 속옷을 무릎 앞에 펴놓았다. 그런 뒤에 손가락을 입에 넣고 힘을 주어서 깨물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으로 뜨거운 피가 수르르 떨어질 적에 성충은 그 손가락으로써 앞에 펴놓은 속옷에 마지막 상소문을 썼다. 전하여 마지막 상소로소이다. 전하는 소신을 잊어버리셨으나 소신은 전하를 잊을 수 없어 죽음에 임하여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상소하나이다. 어지럽고 아픈 몸이 오라. 문식은 할 여가가 없사오니 소신에 생각하는 바만 황황히 기록하나이다. 지금 시세의 변함을 살피옵건대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큰 전쟁이 있을 줄 믿사옵니다. 전쟁에는 성공을 상으로 삼되 선공이 불능한 때는 방비라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니 우리나라의 지세를 살피옵건대 상류에 진하여서 적을 막은 연후에야 능히 국토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오며 적병이 강역을 침노한다 할지라도 육로로는 탄현을 굳게 지키옵고 수로로는 기벌포를 힘껏 막으면 적병이 능히 경도를 침범치 못할 줄 아오니 전하 비록 유연에서 떠나실 여가가 없으시더라도 장군 계백에게 하명하와 이 두 길만이라도 미리 방비하여 두면 소신 죽을지라도 능히 눈을 감을 수 있겠사옵니다. 차차 정신이 혼미하와 더 아뢰지 못하옵니다. 전하 만수무강하옵소서. 소신은 황천에서 전하와 백제의 만만세를 축수하오리다. 피가 마르면 다시 손을 깨물고 하여 간신히 썼다. 그 뒤에 또 한 장 장군 계백에게도 쓰려고 하였으나 인젠 더 기운이 없었다. 성충은 옥사정을 불러서 이 상소문을 전하였다. 그런 뒤에는 그 자리에 고요히 엎드렸다. 4.
성충의 상소문이 대궐에 들어온 때는 왕은 여전히 후원의 자리를 하고 큰 잔치를 할 때였다. 왕은 처음에는 무엇인지 모르고 그 옷소매를 받아 펴보고 깜짝 놀랐다. 옷소매에 아직 마르지도 않은 피의 흔적은 왕의 가슴을 서늘케 하였다. 왕은 그 상소문을 휙 내어 던졌다. 무슨 더러운 물건이라도 있는 듯이 손까지 털었다. 그날 성충을 옥에 내린 뒤에는 성충의 존재를 벌써 잊어버렸던 왕이었다. 왕의 좌우에 모시는 소인들도 성충에 관한 말은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억에서 사라졌던 일이 이 피 묻은 옷소매 때문에 다시 소생한 것이었다. 이게 뭐냐? 더럽게 멀리 집어치워버려라. 성충의 이 마지막 혈수도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즐거운 연회의 흥을 깨뜨린 더러운 물건이라 하여 그냥 내어버렸다. 5. 이날 장군청에 입직해 있던 계백장군은 연회장에서 수근수근 새어나오는 이 소문을 어렴풋이 들었다. 뜻있는 신하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모두 물러간 이 백제 조정에 그래도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인군이 황음하다고 나라를 버리면 이 나라를 지킬 자 누구냐? 인제라도 신라의 연합군이 몰려오면 이 나라를 지킬 자 누구냐? 이러한 마음으로써 동료들이 모두 은퇴하고 소인들만 남아있는 이 조정에 노장군 계백은 그냥 홀로 남아 지키고 있던 것이다. 그 약관 시대부터 함께 나라를 지켜오던 성충을 옥에 보내고 항상 마음을 쓰던 이 노장군은 이날 이 소문을 듣고 곧 연회장인 후원 근처로 들어갔다. 그리고 궁액을 불러서 아까 성충의 혈서를 어디다 버렸는가 물어보았다. 장군은 그것을 얻어내었다. 자자구구가 중국의 글자로 된 피 글씨를 얻어 편 노 장군은 무견히 서서 탄식하였다. 그의 굳게 닫힌 눈가에서는 눈물이 줄줄 주름살 잡힌 얼굴로 흘러내렸다. 성좌평, 계백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이야 어찌 귀공의 뜻을 저버리리까? 좌평의 신모 원려 전하가 불고하신다 해도 계백이 맡아서 당하리다. 어서 좌평을 가서 만나자. 글로 봄에 임종도 경각인 모양. 임종기 전에 가서 마지막 손이라도 잡아보고 마지막 위로라도 하여서 눈을 감게 하자. 계백은 성충이 갇혀있는 왕옥으로 걸음을 빨리하여 갔다. 6. 옥문을 열어라. 노장군의 위험있는 호령에 옥사정은 문을 열어주었다. 옥사정이 열어주는 문으로 썩 들어서 보매 성충은 북향하여 고요히 엎드려 있다. 옥에 갇히니라 빗지를 못하여 산산이 헤어진 그의 백발의 머리가 움직임도 없이. 계백은 잠시 기다렸다. 성충이 일어나든가 몸을 움직이기를 고요히 기다렸다. 반각. 거의 한각이나 지나도 성충은 그냥 그 자세대로 엎드려서 움직이지를 않는다. 여기서 비로소 의심이 덜컥난 계백이 달려가서 성충을 흔들어 보매 성충의 몸은 벌써 차디찬 주검으로 변하여 있다. 갑자기 옥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옥사정이 놀라서 달려와 보매 노장군 계백이 성충의 시체를 끌어안고 발을 구르며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